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한의대학교 메디푸드 HMR 산업학과 교수 이난희입니다. 네, 저는 오늘 푸드 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푸드 사이언스, 그래서 먹거리 관련한 것인데요. 먹거리는 아무래도 기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기후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체육하는 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2022년 1월 19일에 그린피스에서 기후위기 식량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여기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이분이 1800년대에 하버드대를 나오시고 요 옆에 있는 이 오두막집에서 그 매사추세츠 요 고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 오두막집에서 산속에서 계속 생물학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기록하시고 관찰하시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5,000여 가지의 생물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했는 그 내용하고 현재 그 매사추세츠의 그 생물학적인 비교를 해봤더니 개화 시기가, 그 꽃 같은 경우에는 개화 시기가 점차 당겨지고 있다. 즉 온난화의 이제 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꿀벌들의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겨서 꿀벌들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에서는 Save the Bees, 그래서 꿀벌들을 보호하자, 뭐 살리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꿀을 만드는 벌들, 꿀벌인데요. 이 꿀은 그 옛날 BC 7000년 경에 스페인 발렌시아 동굴 벽화에서 이미 여기 꿀통에서 꿀을 채취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BC 3200년 경에는 이집트 벽화에 여기 벌들도 있고 꿀을 채취하는 이런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는 이미 그때 그 왕들이 사망했을 때 그 무덤 안에 꿀을 넣어둘 만큼 귀한 식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꿀은 뭐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나 뭐 그 항염증 같은 그런 약용 성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첫째는 달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기후가 지금 점차 온난화되면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의 그 2015년에 캐나다 오타와 대학에서 벌의 멸종하고 기온 상승과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논문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2035년쯤 되면 지구상의 꿀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2010년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국내 지역별로 토종벌이 폐사하고 있는데 그 폐사율이 90% 이상이다. 이거는 뭐 낭충, 봉화, 부패병 하는 병 때문에 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사이언스에서는 살충제로 인한 꿀벌 수명 감소율이 23% 감소되고 있다. 뭐 이렇게 기후와 관련되어서 없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병 때문에도 지금 폐사되고 있고, 살충제로 인해서도 꿀벌들이 지금 감소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꿀벌들하고 그러면 우리 이 뭐 농작물, 우리가 식량 이런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FAO에서 2017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전체 식량 및 식량 작물별로 꿀벌 수분 의존 비율을 보면 수분을 하고 수정을 하고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그 이제 수확을 해서 먹는데, 세계 식량 작물 중에 75%가 여기 꿀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0대 농작물 중에 약 71%, 그리고 양파나 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100% 의존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과나 딸기 생산량 같은 이런 과실류는 90%.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가 먹지 않는 작물이 있습니까? 온갖 이제 식량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식물적인 식량뿐만 아니라
채식 동물들, 이런 식물들을 먹는 채식 동물들의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기후 변화 환경 다큐멘터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언제든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축산을 하는 동안에 우리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정책을 많이 내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 축산하는 과정에서 이 이산화탄소보다 오히려 아산화질소라는 질소 2개의 산소 하나 결합되어져 있는 이 성분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축산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의 이제 식량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 사이언스로 미래 식량난을 해소할 기술이 필요하고요. 환경은 보존하면서 사람에게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 사이언스에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게 대체육과 배양육인데요. 대체육 그러면 식물육입니다. 식물성 식품으로 고기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전 같으면 뭐 콩고기 하는 이런 게 이제 대체육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배양육 하면 동물의 세포를 떼내어서 키워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고기 맛을 내어서 섭취를 하는 건데 배양육의 기술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치킨 너겟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겟 하나 만드는데 한 2주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걸린다 하는 말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뭐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나 양고기 같은 거는 이미 성공을 했고 올해 내로 2022년 내로 쇠고기도 지금 성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하고요. 대체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예전부터 콩고기 같은 거를 여러분들도 드셔보셨을 건데 콩고기가 뭔가 고기하고 다르다. 색깔 같은 것도 조금 다르고 뭔가 질감이나 뭐 맛이 다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미국에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대체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분들도 이 연구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 단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뭐 고기의 맛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 맛이 도대체 무엇이냐. 보통 그 대체육 식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콩 단백질,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서류 같은 감자에 있는 단백질이나 뭐 여러 가지 작물에 있는 단백질을 추출해 내어서 고압 압착하고 형태를 만들어서 고기처럼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색깔도 조금 붉은기가 없으니까 비트 같은 비트에서 빨간색을 넣어 가지고 고기처럼 알갛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코코넛 오일 같은 거를 넣어서 육즙처럼 만들기도 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만드는데도 뭔가 고기 맛하고는 다르다. 예, 그래서 그 뭔가가 다른 게 뭐냐라고 이제 연구를 계속 했더니 바로 피맛이다. 이제 고기라고 그러면 피하고 이렇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피맛을 나는 그 성분을 우리 이제 흔히 피라고 하면 뭐 적혈구 빨간색,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피가 빨갛잖아요. 그 헤모글로빈 안에 요 노랗게 있는 거는 철분입니다. 그죠? 이제 철분하고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흔히 철분이 부족하면 철결핍성 빈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요 이제 헤모글로빈 그러면 햄기와 글로빈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글로빈은 단백질 덩어리예요. 햄기는 여기에 왼편 아래쪽에 보시면 철분이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 요 구조가 햄기입니다. 그래서 피맛이다 했을 때의 그 핵심적인 피맛이 바로 금속성이 있는 요 맛이다라는 것을 연구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식물 중에 이렇게 이제 피맛이 나는 게 있을까 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찾으러 다니고 했더니 결국은 그 콩과 식물의 그 뿌리에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 여기 동글동글 오른쪽 위쪽에 요 동글동글하게 있는 요 뿌리혹 박테리아를 절단을 했더니 그 안이 빨갛게, 즉 헤모글로빈처럼 빨간 색깔을 나타내는 형태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 이제 맛도 조금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그 헤모글로빈이다라고 이제 구조가 헤모글로빈하고 즉 햄기하고 비슷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요 레그 헤모글로빈을 이 안에서 여기 뿌리혹 박테리아에서 많이 추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혹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맥주 효모에 넣어가지고 많이 생산하도록 하니까 결국은 유전자 변형 물질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맛은 고기 맛하고 매우 유사하게 되어가지고 현재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7,000여 개의 업체에 이미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업체에서는 이렇게 레그 헤모글로빈을 넣어가지고 뭐 유전자 변형이다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맛에 좀 중점을 두고 만들었는 반면에 또 다른 연구소에서는 완전 식물로만 구성을 해서 그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어서 현재 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푸드 사이언스의 배양육인데요. 배양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의 세포를 떼내어서 그 혈청 안에 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배양을 시키는데 그 배양되었는 형태가 단백질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3D 식품 프린트기에 넣어가지고 그 동물의 형태, 즉 요거 같으면 새우, 독도새우인데요. 독도새우의 형체를 그대로 3D 식품 프린트기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푸드 사이언스가 예전에는 따로 하나, 뭐 그 반려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푸드테크 안에 푸드 사이언스가 들어가 있어요. 즉 푸드 사이언스가 푸드테크하고 접목하지 않고는 이제 앞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식품 프린터기로 배양육을 활용해 가지고 요 새우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는 배양육을 가지고 뭐 타코 같은 거나 요 새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베이컨 둘려 가지고 오븐기에 굽고 소스 뿌렸는 거, 그리고 새우 버거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시연을 했더니 맛이 거의 이제 유사하게는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돈이 많이 이제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드 사이언스에서 일단 현대 사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식용곤충인데요. 미래의 단백질 거분식품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 학과에도 우리 학생 중에 곤충 요리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곤충을 활용해 가지고 쿠키도 만들어 오고 그다음에 뭐 양갱 같은 것도 만들어 왔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뭐 곱게 곤충을 분말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해도 우리 입에 익숙한 게 쿠키 같으면 뭐 부드럽고 달콤하고 뭐 버터가 많이 들어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양갱 같은 것도 달콤하고 뭐 이런데 곤충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곤충 향이 난다든지 조금 질감에서 원래의 식품하고 조금 다른 맛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로는 이 곤충이 조금 가격이 의외로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곤충을 키우면서 음식을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돈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푸드 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푸드 사이언스가 푸드 테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D 식품 프린터기 같은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요리사, 로봇 요리사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가정용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로봇 바리스타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패치 같은 것도 나와서 특정 영양소, 미량 영양소를 우리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 것 쪽으로도 많이 이제 지금 연구가 되고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이론적인 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많이 접목을 해서 계속 실용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푸드 사이언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